ガンプラは自由だ。 초학금운동. 넌 자유 아니야. ハイパーミノスケ超위키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자,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부터 그 소재의 신선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오랜만에 초학금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다이 초학금원 건담 트라이온 3, 최강기동 트라이온 3. 애니메이션 건담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의 개조 건프라로서 더블 제타를 베이스로 슈퍼로봇의 혼을 담은 기체라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이번에 제품화와 함께 모두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원작의 기억까지도 주입하고 있는 기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위쪽에 프리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로봇 자체에 대한 신선함 외에도 이 제품을 여러모로 또 기대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야, 반다이 총 그거 요즘 누가 사냐? 갸물 갔어. 떡락하는 거 봐, 먼저 사면 안 됨. 뭐 하시던 분들마저도 상당수 근데 얘를 좀 다르다니까? 하면서 뭔가 반다이 초학금원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대주로 좀 올라오기도 했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해외 호평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봤더니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요. 야, 멋지다. 제품 사진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제품 사진 자체가 멋지고요. 분리 합체 모습에다가 레츠 트라이온, 슈퍼로봇스러운 로고까지 해서 3위일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장난감 뽕을 그야말로 불러일으키는 패키지입니다. 고급스러운 금장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위로는 심플하게 건담 트라이온 3, 아래는 부메랑을 든 모습과 함께 또 건담 트라이온 3, 측면으로 로켓 펀치가 아닌 암드 부스터 발사 연출에 반대쪽은 우미, 리쿠, 소라, 세 분리 형태의 메카들을 보실 수 있고요. 뒤로는 각 메카와 액션 연출들에 더해서 로망을 모르는 놈은 초학금은 사지마는 아니고 뭐 아무튼 이렇게 패키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초학금원 특유의 이 패키지와 매뉴얼을 보면요, 최강기동 트라이온의 3개 하면서 마치 원작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는데 우리 모두 기억을 잠시 잃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냐, 애니메이션 설정과 인상적인 회차별 에피소드들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메카니컬 코디네이터 인터뷰까지는 읽어보시고요. 뒤로 제품 구성부터 각종 합체, 연출, 노는 방법 등등은 필요 없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렛츠 트라이온! 그래서 제품의 구성은요, 먼저 하늘을 나는 소라 트라이온이 너무 자연스럽다. 다시 끼워주면 되고요. 다음은 합체 로봇 하면은 왜 가슴에 사자 얼굴이 있는 거죠? 멋있으니까 리쿠 트라이온. 또 가오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미 트라이온 들어있고, 두 종류의 블레이드 안테나와 부메랑 스택업 파츠, 최강기동 트라이온 3 명판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 파츠가 꽤 있는데, 일단 손 파츠가 추가로 8개. 이거는 초포검 연출용 손잡이 파츠, 거대하고 깔끔한 초포검 블레이드 파츠에다가 하이퍼빔 사벨 이펙트 파츠 둘도 크고요. 소라 트라이온 빛의 날개 이펙트와 초포검의 손잡이 연출 파츠, 추가 이펙트 파츠에다가요, 가오가이가베 베이스, 그리고 추가 여러가지 조인트들까지의 구성입니다. 자, 그럼 새 메카의 기본적인 세팅부터 해볼게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는 소라 트라이온. 기본적으로 제품을 꺼낸 이 상태에서 이 등이냐 꼬리냐 아무튼 이쪽의 날개를 양쪽 펴줍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 고정이 빠진 건데 종종 빠져요. 물론 제거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지만, 근데 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다음은 이 다리를 살짝 바깥으로 틀어줍니다. 반대쪽도 틀어준다 해주고, 무릎도 살짝 앞으로 굽혀줍니다. 그리고 양 날개 쪽으로 클리어 빛의 날개를 달아주고요. 달아준다. 입은 우렁차게 벌려줍니다. 또 이 발톱은요, 윗발톱을 꺼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주고요. 소라 트라이온은 이 정도로 세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헤드는 독수리 인상 잘 잡아주고 있고, 골드 페인팅과 눈 깔끔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뭐 사출색들입니다. 헤드는 딱히 별 가동은 없지만 회전은 가능하고요. 독수리에 대해서 회전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개 이런 거 없이 입 벌려줄 수 있고, 클리어 파츠는 굉장히 이뻐요. 투명도가 좋고 조형과 질감이 다 좋습니다. 프론트 스커트는 몸통의 앞부분이 되고 있고요. 트라이온 3의 허벅지부터 다리가 하체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체가 좀 비대해진 감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움직임보다는 무릎이라든가 발톱 위아래 가동 정도가 어울리겠죠. 이 윗발톱은 발가락에 추가로 2개 관절에서 각각 굽혀주는 것이 또 가능하고요. 또 날개는 앞뒤로 스윙, 회전이 가능.
그리고 여기서 위로 펄럭이면 안 되지만 아래로 펄럭이는 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갖고 놀 수 있고 무게감이 꽤 묵직해요. 아무래도 하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만질 때 합금 만족도가 좀 있습니다. 또 발톱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부스터 표현도 들어있죠. 다음은 땅의 리쿠 트라이온. 사자죠. 뭔가 꺼내자마자 세팅이 이미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여기에 이 블레이드 안테나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 사자 헤드 뒤쪽으로 보시면 숨어있는 건담 헤드에 이 하이메가 캐논을 빼서 이 아래 연결 부위를 안테나에 관통해서 둘을 결합해주고 이걸 그대로 건담 헤드에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사자 갈기랑 이 안테나가 이어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사자 갈기가 더 풍성해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캐논 살짝 들어주고 이 어깨뽕은 살짝 옆으로 들어줍니다. 살짝 돌릴 때는 뒷다리 안 부딪히게 조심해서 쭉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들어준다. 그리고 이 힙 쪽으로 보시면 요 파츠가 있거든요. 요거는 손톱으로 밀어주면은 앙증맞은 꼬리가 나옵니다. 거의 세이버 타이거 꼬리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입도 한번 벌려주고 조금 만져주면은 세팅 완성입니다. 슈퍼로봇 계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자 형태의 메카죠. 다만 프로포션이 약간 대두형에다가 몸통이 짧은, 그래서 사자보다는 하이에나 체형에 오히려 더 가까운 인상이 있습니다. 무게는 소라 트라이온에 비하면 거의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가볍다. 전신의 휘감은 화려한 노란 사출색에 얼굴 쪽으로는 골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입안을 보시면 충격파를 발사하는 초폭 프레셔 발사구가 또 보입니다. 깔끔한 메탈릭 그린 눈에다가 기분 좋은 골드 코팅, 입 쪽으로는 치아 실버 페인팅이 또 있고요. 앙증맞은 수염 표현과 코, 또 위쪽에 건담헤드 안테나도 어울리긴 하지만은 또 이 붉은 하이메가 캐논도 어깨 레드랑 나름 통일감이 있어 보여요. 목 아래는 이런 느낌. 건담헤드가 잘 숨어 있고요. 복부 이건 뭐지? 어깨 덕트. 어깨 측면으로도 이 블레이드 장식에다가 네모네모한 하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슬림한 다리 표현. 다리 끝으로 클로 부분은 또 골드 코팅으로 처리하고 있는 세심함이 있죠. 네 발 다. 뭔가 이런 부분이 약간 왕국 감성을 전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앞다리와 뒷다리는 디자인이 다르지만 길이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귀여운 꼬리에 살짝 디테일. 그리고 몸통은 세로로 보시면 아주 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거의 허벅지랑 두께가 비슷한가? 또 몸체보다 더 큰, 원작보다도 더 큰 캐논이 디폴트로 붙어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이드 느낌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동은요, 헤드를 이렇게 위아래 가동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가동 가능하고 입 움직일 수 있고 어깨 블레이드 회전,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좌우로 스윙 벌리는 게 가능합니다. 모아주거나 양쪽을 벌리거나 할 수 있고요. 다리 회전 가능. 한데 이 블레이드가 좀 뒷다리에 걸리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세요. 중간에 다리 관절도 앞뒤로 움직임 가능하고 나름 이중 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목 쪽도 앞뒤로 크게 움직여 줄 수 있죠. 뒷다리도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게 좌우, 앞뒤 회전, 중간 관절 움직임 등등 모두 똑같이 가능합니다. 몸통은 없고요. 꼬리도 슬라이드 말고는 없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우미 트라이온, 가오리라고 주장하는 그거죠. 이 부분이 가오리 꼬리고 이 부분이 가오리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눈은 메탈릭 그린으로 페인팅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레드, 딥블루 다 사출색입니다. 나름 이렇게 여러 패널 라인들이 보이죠. 딱히 수중 메카 느낌이 드는 부분은 여기 스크루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별거 없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셋은요, 이 소라 트라이온이 좀 머리 크기나 다리 크기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원작의 느낌을 잘 재현해서 각각의 메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육해공이라는 나름의 컨셉에다가 가오리가 좀 무리수인 것 같긴 하지만 나름 동물의 느낌이 나는 그 유니크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메카들은요, 이 베이스를 활용해서 큰 조인트는 이쪽에 끼워주고 나머지 두 개 조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좀 작은 거를 이쪽으로, 조금은 큰 걸 이 아래쪽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추가 조인트를 각각 메카에 붙여주는데 소라 트라이온은 이렇게 생긴 조인트, 위아래로 돌기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 보이는 이 홈에다가 위아래 맞춰서 끼워주고요. 리쿠 트라이온은 이 조인트, 이건 아까 복부 머지했던 그쪽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미 트라이온은 이 T자 조인트를 아래쪽 요 복부 메탈 파츠 쪽으로 끼워서 덮어줍니다. 그러면 아까의 베이스에다가 중앙에 소라 트라이온, 왼쪽으로 리쿠 트라이온, 오른쪽으로 우미 트라이온을 끼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트라이온 3 명패를 그냥 툭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서 끝쪽으로 다시 내려서 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것만으로도 멋진 트라이온 3 분리 메카 전시가 되죠. 이런 게 있으면 참 두 개 사고 싶어진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맛배기 보셨습니다. 이제 메인 DC인 합체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 빼주고 소라 트라이온부터 빛의 날개는 빼줍니다. 빼준다.
이 등 쪽으로 전개했던 작은 날개를 다시 평평하게 펴주고요. 그리고 다개목을 비틀어도 비틀면 빠진다. 빼주고 이 발톱은 일단 좀 부피를 줄여줄게요. 홈에 아래 발톱 끼워주고 윗발톱 접어준다. 다리 최대한 붙여주고요. 반대쪽도 아래 발톱 끼워주고 윗발톱 접어준다. 붙여준다. 접었던 무릎은 펴줍니다. 펴주고 허벅지도 원위치 원위치.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발이 여기 있거든요. 이걸 내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자. 일단 이 축에서 종아리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걸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 레일축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90도 앞으로 돌려주고 이 레일축 끝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90도 돌려준다. 반대쪽도 90도 돌리고 뒤로 레일 이동 하고 내린다. 네, 이렇게 돌려주고요. 아직 좀 덜렁거리는데 잠깐 골반으로 가서 프론트 스커트를 들어준다. 지금 이 다리가 앞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주는 겁니다. 내려준다. 그리고 발목 쪽으로 이 사이드 아머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양쪽 다. 다음에 이 발목을 그대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발목을 앞뒤 180도 회전하고 옆은 다시 닫아줍니다. 여기서 팔 앞꿈치를 평평하게 내려주고요. 요 끝에 조인트는 쭉 돌려서 이렇게 수납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로 밀어준다. 이쪽도 열어서 당기고 돌려서 발 펴주고 뒤꿈치 돌려주고 앞꿈치 뒤로 밀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이 정강이를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양쪽의 파츠를 살짝 내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위로 올리고 내렸던 파츠를 다시 위로 올려서 후킹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튼튼해집니다. 반대쪽도 살짝 내리고 올려준다. 그리고 후킹. 네, 여기까지 해주고요. 여기서 다리를 허벅지에서 180도 뒤로 회전 해줍니다. 다음 프론트 스커트 내려주고 사이드 스커트도 내릴게요. 그리고 종아리 쪽 발톱 파츠를 한번 내려서 각도도 위로 좀 꺾어주고요. 윗발톱을 올려준다. 반대쪽도 내려서 꺾어주고 윗발톱 올려주기. 자, 여기까지가 소라 트라이온 합체 준비 완료. 이제 3분의 1 했습니다. 다음은 우미 트라이온 갈게요. 먼저 이 꼬리에 해당하는 이 파츠를 위로 빼줍니다. 앞으로 쭉 전개되어 있는 붉은 파츠를 뒤로 180도 돌려주고요. 돌려준다. 이 파츠를 다시 90도 돌려서 어깨 쪽에 홈으로 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돌려서 고정해주고 다음에 이 팔 쪽은요. 여기는 이 붉은 하머를 들어줍니다. 반대쪽에 푸른 하머도 들어주고요. 해서 보시면은 이 스크루 파츠를 안쪽으로 밀어서 동시에 안에 숨겨져 있던 주먹 파츠를 반대로 꺼내줄 수 있습니다. 꺼내고 닫아주고 이 주먹은 방향을 안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붉은 하머도 닫아준다. 다음은 이 팔의 실드를 90도 돌려주고요. 양쪽의 파츠를 전개 해주고 반대쪽도 팔의 양쪽 아머 열어주고 돌려서 주먹 꺼내주고 회전 닫아준다. 날개 돌려주고 펴준다 해주시고요. 여기 요 파츠 있죠? 요거를 돌려주 네, 그냥 빠진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시 껴서 잘 돌리고 나서 끼워주자. 네,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오리 머리를 아래로 90도 쭉 내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3분의 2 완료. 그리고 리쿠 트라이온. 일단 이 앙증맞은 꼬리는 다시 넣어주고요. 다리를 접어줘야 되는데 관절을 한번 접어주고 이중관절을 그대로 돌려서 최대한 붙여줍니다. 다음에 발톱도 돌려서 수납을 해주고요. 이쪽도 최대한 돌려서 수납. 앞다리는 이 옆에 블레이드를 먼저 내려주시고요. 동일하게 이 관절을 뒤로 돌려서 접어주고 돌리는데 공간이 좀 안 나오니까 발톱을 좀 먼저 돌려주고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반대쪽도 돌려서 착 수납해준다. 여기서 이 뒷다리를 90도 돌려서요. 여기 보시면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이 관절 쪽이랑 만나면서 약간 지지력을 갖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주면서 둘을 이렇게 탁 만나게 해줍니다. 블레이드 좀 더 돌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반대쪽도 허벅지와 팔꿈치를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지하는 게 막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요. 딱 껴지는 그런 건 아니라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만지다 보면은 금방 풀리기도 해요. 계속 잡아주는 게 좀 불편하고. 자, 이제 얼굴을 꺼내줘야 되는데 일단 사자턱을 들어서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여기서 이 이음새를 쭉 일자로 펴주고요. 머리를 꺼내줘야 되는데 혹시 불안하니까 블레이드 한테는 잠깐 빼줄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이 안으로 앞뒤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뒤로 착 당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움직이는 거죠. 다음에 밑에서 밀어서 헤드를 올려줍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헤드를 잡아서 당겨주고 여기서 밀면서 중간 이음새를 펴서 건담헤드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목 정렬 했으면 이제 안테나 다시 끼워주셔도 됩니다.
네, 보시면은 벌써 틀어졌죠? 다시 좀 맞춰주고 등 뒤에 캐논은 디폴트로 착 붙여줍니다. 네, 까지 해주면요 이렇게 새 메카가 각각 변신하면서 합체 준비 완료. 여기서 결합만 해주면 되는데요. 합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네, 소라 트라이온 하체 세워주고 이 연결 부위로 오미 트라이온 몸통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오미 트라이온 위쪽을 보시면요 여기 작은 돌기가 보이는데 이거를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뒤로 결합 조인트가 튀어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리쿠 트라이온을 끼워 주시면 안 되고 이거를 좀 더 이 정도까지 끝까지 밀어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쿠 트라이온을 위에서부터 밀어서 넣어준다. 자, 그러면 여기 사자 부분이 남았죠. 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위쪽으로 홈이 있고 건담 헤드목 아래로는 돌기가 또 보입니다. 이 둘을 이제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쭉 내려서 내려서 이거를 근데 이걸 양쪽 어깨 끝까지 밀어주고 헤드도 딱 결합을 해주면은 최강기동 트라이온 3 완성입니다. 자,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 건프라 HG 비교, MG 비교 차이가 조금 나는데 더블 제타가 재원상으로 보면은 퍼스트 건담이랑 한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스케일, 아무튼 뭐 딱 건프라 MG급 스케일이다. 더블 제타 기준으로 보시면 그 정도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지만은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 중에서는 동체 대비 가장 비싼 격이긴 하죠. 자, 그래서 합체한 이 느낌, 첫인상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메탈빌드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하지만 분명히 초합금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형상, 프로포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바디 곳곳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각들을 보면요 이 제품 분명히 반다이 메탈빌드의 DNA가 담긴 그런 제품입니다. 당연히 그도 그런 게 원래 메탈빌드로 개발하던 제품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근데 만약에 메탈빌드로 나왔다면 아마도 이거 한번 변신하고 만질 때마다 페인팅이 10%씩 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장 풀 페인팅하는 제품과는 상성이 좋지 않은 설계입니다. 캐릭터고 특히 뭐 리쿠 트라이온 요 다리 접는 것부터 해서 곳곳에서 파츠들이 서로 거의 안 부딪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메탈빌드의 도색 내구성을 생각하면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초합금원으로 선회를 한 제품 잔재가 또 남아있는 게요. 묵직하지만 이 제품 외장을 보시면은 발을 제외하면 합금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이는 관절들의 합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질 때 외장에서 합금을 체감하게 되는 평소의 초합금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행히 무게감에 있어서는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서 초합금이라는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메탈빌드 ST로 완성된 제품이지만 보시면 이 외장이 거의 다 사출색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사출색이 초합금원의 대명사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마징가들만 해도 안 그런데 아무튼 눈과 같은 포인트 도색, 뭐 골드나 코팅 이런 부분 제외하면요 기본적으로 빨, 파, 노 모두 사출색으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질, 사출색 뭐 이런 거 하면은 반다이죠. 업계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 최고급은 반다이제다. 뭐 그래서 사출색이지만요 특유의 마감이나 광택 등이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보기 나쁘지 않아요. 붉은 부분이 조금 튀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적어도 이거 완성품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뭐 만질 때 사출색이라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은 초합금원이라는 상품으로서는 분명히 장점이고 이 방향이 맞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색감이 분명히 원작보다 좀 무거워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드는 나 슈퍼로봇이 온몸으로 발산하는 듯한 이 색감이 개인적으로는 참 반갑고 좋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래 반다이 사출색 좋아 좋지 좋다니까 라고 해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네 당연히 페인팅한 것보다는 못하죠. 응? 아무리 좋아도 이 사출색은 진짜 마감 제대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좀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서 가격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뭐 요새 개봉품 하면은 얼마 안 하잖아. 15만원, 42만원 15만원, 42만원 안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장난감 못 사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럼 반다이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는 QC 분량을 한번 쭉쭉 체크해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반다이는 원래 이렇게 타는 겁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뭐 건담 완성품은 헤드만 깨끗해도 반은 성공이다 봐야죠. 색감이 진해지면서 뭔가 이게 좀 건담 맥스터 느낌이 또 드는데 아무튼 깔끔한 더블 제타 얼굴 같지만
이게 색 대비가 생기면서 인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거대해진 블레이드 안테나도 한몫하고 있고요. 이 눈과 안쪽의 아이라인까지 깔끔하게 칠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붉은 하이메가 캐논 파츠 부분은 좀 많이 비어 보입니다. 생사출 느낌이 진하게 드는데 디테일도 이게 먹성 같은 거 없으니까 좀 이 부분이 좀 아쉬워 보이고, 안테나는 나름 이렇게 작은 각까지 꺾어두고 있는 모습이 디테일하죠. 위에서 보시면은 메탈 재질의 목과 노란 칼라 부분 디테일까지 보입니다. 또 양 어깨로 솟은 이 부분은 미사일은 아니지만 역시 더블 제타에서 이어져온 부분이고, 중부로 와서 보이는 갸름, 얼굴에 녹색 눈, 맥기와 골드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치 검날 같은 갈기 디테일과 실버 페인팅 송곳니, 안쪽에 보시면 프레셔 포구까지 페인팅하고 있습니다. 입 안에 이런 디테일들 보이고, 쏙 들어간 특유의 건담 허리에다가 역시 사출색으로 이루어진 골반과 프론트 스커트, 살짝 건메탈 포인트가 보이고요. 좀 긴 사이드 스커트에는 노란색 사출 파츠도 붙어 있습니다. 어깨로 와서 중간중간 보이는 이런 내부 디테일들도 메탈 빌드 ST죠. 이런 포인트 부분들에다가 붉고 푸른 어깨 아머의 조합, 측면으로는 메탈 포인트가 살짝 보이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팔꿈치 관절도 또 통일성을 갖고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레용 컬러 같은 상박의 표현, 그리고 팔 아머 부분도 더블 제타 영상에서 따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사출색 티가 나는 편입니다. 특히 두 컬러가 붙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끝으로 기본 주먹선 볼 수 있고, 뭔가 오리지널보다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간 실드 위로는 골드로 십자 문양이 또 그려져 있죠. 중간에 노란 포인트가 조금 깨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위아래로는 추가로 오렌지빛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게 배는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등 뒤로는 굉장한 노란색의 향연 위에다가 거대한 등 뒤의 빔 캐논, 빔사벨과 더블빔 라이플을 섞은 듯한 그런 인상으로 완성하고 있죠. 역시 크레용 컬러와 사이로 크럼핀 메탈이 인상적인 허벅지, 안쪽의 디테일, 참고로 스커트 안쪽은요 이 정도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리어 스커트는 없고, 무릎에서는 존재감을 뽐내는 클로의 부분이 있죠. 아래로 종아리 노란 라인에다가 끝으로 다시 뻗은 두 개의 클로가 강렬합니다. 이걸로 발차기에서 패드기 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도 했죠. 이 종아리 부분은 특히나 이 발톱부터 시작해서 좀 겹겹이 레이어진 느낌이 좋아요. 양쪽에 이렇게 한 겹 더 있는 3개 레이어, 아래쪽도 보시면 양쪽 레이어에다가 또 레일이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 보이고, 심지어 발 부분도 더블 제타 DNA를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층층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발 자체는 늘씬하고 뒤쪽의 디자인도 원본과 유사합니다. 더블 제타 특유의 이 종아리 디자인도 역시 고스란히 살아있어서요. 이 제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탈 빌드 더블 제타 이런 거를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발바닥은 심플합니다. 이 정도로 메탈 빌드의 디테일과 초합금원의 사출색 조합이라는 뭔가 애매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슈퍼한 컬러링과 갬성으로 때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디테일입니다. 자, 그럼 가동 볼게요. 헤드는요 이렇게 내복보다는 헤드 위주로, 움직임이 헤드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 아래 움직이고, 여기서 또 보통 칼라 부분을 좀 응용해서 움직이기도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헤드의 좌우 가동은 헤드만 이 정도 좌우 가동이 됩니다. 헤드 회전도 좌우로 가능하고 360도도 되겠지만 굳이 턱을 옆으로 비비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헤드가 문제는 이 결합된 부분이 생각만큼 강하진 않기 때문에 헤드를 움직이려다 보면 이 결합층이 풀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잡으면서 움직인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또 불편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팔 앞으로 입체 가동은 가만히 이게 딱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 들어서 움직여 보면은 이 정도로 적당히 팔 앞으로 모아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 정도로 쏘쏘하게 모이는 편이고요. 구조상 뒤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살짝 갈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확실히 좀 부담이 있다. 보통은 이걸 들거나 해서 공간을 만드는데 어깨 아머는요 앞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뒤도 열 수 있는데 여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세요. 보시면요 어깨 아머는 반다이의 다른 유사 제품과 비슷하게 몸통과 팔관절 사이에 연결 부위가 들어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돌려줄 수도 있는데 역시 조심하셔야 되고, 어깨 아머는 위로 들어줄 수 있지만 움직여 보면은 여기 또 딱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상태에서 팔 옆으로 가동은 돌려서 쭉 굉장히 높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팔 앞으로 회전은 가능하지만은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 팔 가동이 가능하고,
팔의 상박 회전 가능. 조심. 회전 가능하고 하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팔꿈치 가동은요, 힘을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팔꿈치 아래쪽 관절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1차 접어줄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힘을 줘서 위쪽으로 2차로 쭉 네, 팔꿈치 가동은 이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여기서 끝에 손목은 앞뒤로 크게 스윙할 수 있는 구조고요. 좌우 까딱은 없고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허리의 움직임은요, 이 아래에서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요. 바디 앞으로 기울이기가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 허리와 흉부 바로 사이에서 이 부분이 전개가 되면서 좀 굽해집니다. 그리고 뭐 기타 허리 좌우 움직임은 안 된다고 봐야겠지? 아래로 와서 프론트 스커트 올리기, 사이드 스커트 올리기 가능하고요. 조금씩 약간의 스윙 가동들도 가능합니다. 이 다리는요, 움직일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고관절이 굉장히 그 CCS 마징카이저 스컬 발목 수준으로 고정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기면 다리가 빠져버릴 수 있다고 매뉴얼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고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꽤 많이 불편하거든요. 아니, 짱짱한 것도 좋은데 이것도 정도껏이어야지. 이건 좀 불편했어요. 다리 앞으로 가동, 이것도 꽤 뻑뻑한 편이고, 옆쪽 가동보다는 낫습니다. 앞으로는 뭐 한 90도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반다이 특유의 스윙 관절도 추가로 존재해서 약간 더 앞뒤로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허벅지 회전은 처음부터 보셨고, 무릎 가동은요, 힘을 주면은 허벅지에서 먼저 돌아가고 아래 이중관절에서 돌아가면서 관절을 이렇게 굽혀줄 수 있습니다. 원복 해보면요, 네, 다시 끼워서 원복. 발목의 가동은요, 좌우로 스윙 움직임이 가능하고, 근데 맥스로 움직이면 종아리 옆쪽 암호를 좀 밀어요. 또 발의 앞뒤 움직임은 잠깐 비키고 앞으로 뒤로 앞뒤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또 발바닥 폴딩 가능, 발의 좌우 회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역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서 가동은 이 주요 3요소를 평가를 해보자면, 가동 률, 뭐 그냥 딱 중간, 소소하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들 다 움직이는데 드라마틱한 부분은 없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소소나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가동의 강도는요,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일부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고관절 이런 부분은 좀 약하게 해줘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가동의 편의성은요, 꽤 불편합니다. 일단 합체하고 나서 중간에 고정하는 부분들, 뭐 목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허리라든가 뭐 심지어 고관절까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요, 종종 이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섬세하게 만져야 된다는 게, 섬세하게 만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요소죠. 물론 제 것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구조적으로 좀 안 그럴 수가 없는 결합 부위들이 많은 데다가, 일단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걸 매뉴얼에까지 써놓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액세서리. 일단 다양하게 들어있는 손파츠들. 이 기본 주먹은 이대로 써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슈퍼로봇으로서는 손이 좀 작다 해서 프로포션용 손이 또 주먹으로 들어있습니다. 둘을 비교하면 사이즈 차가 꽤 나죠? 또 추가로 이 뭔가 기운을 한껏 손에 모으는 듯한 갬기르간 고크워 핸드하고, 용자스러운 멋이 철철 담겨있는 펼친손, 빔사벨과 초포검용 그립핸드까지 들어있습니다. 손의 교체는요, 기본적으로 이 기본 손을 빼고 새롭게 끼우려고 하면 뭐야 이거? 네, 이 손파츠가 좀 묘한 구석이 있는데요. 기본 손은 그대로 끼워주는데 이 추가 손들은 정말 더럽게 안 끼워준다. 끼우다 부러지기 딱 좋은 손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끼울 때마다 드라이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제품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혹시라도 억지로 하다가 부수지 마시고 안전하게 드라이어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말 더럽게 안 끼워주는 주제에 고정력은 또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체를 하고 나면요, 이게 완전 변형이라고 하지만 뭔가 남는 부산물 잉여 부품들이 좀 있거든요. 이 잉여 부품들을 근데 또 고스란히 살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온 11화 기억하시죠? 네, 이 폼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등 뒤에 이 캐논에서 이 부분, 이쪽에 파츠를 꺼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로 소라 트레이온의 헤드를 끼워줄 수 있고요.
요 아래로는 우미트라이온의 꼬리를 밀어서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쿠트라이온 어깨 하드포인트 쪽으로 빛의 날개를 끼워준다 해주면은 뭔가 왠지 그레이트 합체했나 이렇게 연상이 드는 보너스 기믹까지 완성이 됩니다. 좀 더 위압감이 넘치는 모습이, 그리고 잉여도 안 남는 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날개 조금만 더 키워주지. 내부장 연출로 로켓 펀치류 기술인 암드 부스터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 팔을 뭐 이렇게 이건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세게 네, 뭐 결합이 여기 하나로만 되는 거라서 조심해서 양쪽 빼주고요. 암드 부스터는 이 실드를 날개처럼 좌우 펼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쪽 다 펼쳐주고 여기 푸른 이펙트 파츠를 추가로 달아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뺀앤 홈으로 달아주고 베이스와 투명 조인트까지 응용해서 연출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와, 개멋있는데? 또 블레이드 안테나를 부메랑으로 쓰는 부메랑 스태커는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안테나는 빼주고요. 부메랑 파츠와 비교하면은 이 정도 차이. 여기서 하이메가 캐논만 다시 끼워주고 부메랑은 손에 쥐어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빔사벨은 등 뒤 캐논 쪽에 달려있는 이 빔사벨 자루를 빼준다. 그리고 여기로 이 커다란 빔사벨 파츠를요 끼워준다. 두 자루 준비해 주시고 보시면 여기 돌기가 있거든요. 이걸 맞춰서 손에 쥐어줍니다. 근데 실제로 쥐어보면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다. 당연히 균형을 맞추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진으로 보시면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다음에 이 두 파츠를 활용해서 가슴에서 초포검을 꺼내는 연출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펙트 파츠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고요. 다음에 위쪽에 이 파츠를 이 사자 입천장 쪽으로 잘 끼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손파츠를 바꿔서 겜기르건이 아니라 하이퍼 비노프스키 직전의 연출을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다음은 이어서 당연히 소라트리온 머리와 우미트라이온 꼬리를 끼워주고요. 본체보다 긴 이 이펙트 파츠를 입을 벌려서 끼워준 다음에 초포검 소환씬 연출 가능하고, 이게 특히 블레이드 이펙트 파츠가 진짜 깔끔하고 투명하면서 색감이 이뻐가지고 참 마음에 들어요. 다음 여기서 이 작은 빛날 파츠를 양쪽으로 추가 끼워준다. 아래로 하이퍼 빔사벨 자루도 이어서 끼워준다 까지 해주면요 거의 참암도급의 거대한 초포검 하이퍼 비노프스키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타 등 뒤에 캐논 발사라든가 사자머리 초포 프레셔 등은 그냥 포즈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다이 초합금온 건담 트라이온 3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면 말이죠, 맨날 100점 맞던 사람이 80점을 맞으면 좀 못해 보입니다. 근데 한 60점 맞던 사람이 80점을 맞으면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번에 반다이 초합금온 트라이온 3는요 뭔가 초합금온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제품 외형이나 가동이나 기믹이나 가격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못한 평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제품은 캐릭터 선정의 신선함에다가 외형적인 면에서는 초합금온답지 않은 세련됨이 들어간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많았고 또 실제로 제품을 받아본 분들의 상대적인 호평 역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메탈빌드스러운 외형 나쁘지 않습니다. 사출색은 호불호가 당연히 있겠지만 제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펙트 파츠 디테일은 마음에 들고 패키징과 매뉴얼도 좋고 한데, 근데 문제는 합체 로봇으로서의 합체 견고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움직임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손파츠 교환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만약에 풀페인팅 메탈빌드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은 마찰 포인트들도 약간은 거슬림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만원 40임 이건 아니고, 자,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이 제품이 이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건담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지금만큼의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닐까. 그런데요, 바로 그런 외형은 여기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게 바로 이 제품의 그리고 반다이의 세상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반다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